저자 맹환열은 어릴 적 귀가 아파 벙어리란 소리를 듣던 아이였습니다. 어쩌면 저자의 소통 철학은 이때부터 시작됐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듣기와 말하기의 중요성을 어린 나이에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벙어리 소리를 들으며 초등학교에 입학한 저자는 같은 해 당당하게 전교 착한 어린이상을 받았습니다. 교실 유리창 안쪽만 닦는 게 아니라 바깥쪽도 닦았습니다. 저자는 세상에는 말로써만이 아닌 또 하나의 소통 방식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는 사실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저자의 삶은 성실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린 나이에 만연사에 올라 아이스케이크 장사를 했고 화순시장에서는 배추를 가득 실은 리어카를 끌기도 했습니다.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늘 행동으로 옮겨야 갈증이 해결됐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점점 나아졌습니다. 동구리 저수지에서 멱을 감았고 화순군청 앞을 놀이터 삼아 뛰놀곤 했습니다. 저자는 풍경화의 소질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초가 풍경을 배경으로 한 그림으로 호남예술제에 입상하기도 했습니다. 일찍이 농협에서 근무하고 싶다고 생각한 저자는 광주 상고에 가기 위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주산을 배워 중학교 1학년 때에는 2단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저자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형님이자 절친한 말벗이었던 둘째 형님이 불의의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질경이를 좋아하고 질경이의 생명력을 존중할 줄 아는 속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형님이 먼저 떠났지만 저자는 형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저자는 광주 상고 입학을 앞두고 발목을 다쳤습니다. 때문에 저자 혼자서 입학이 늦어졌습니다. 보다 2개월이나 늦은 5월에 첫 등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늦어진 만큼 열심히 노력했고 입학 후 첫 시험에서 당당히 상위권 성적을 받았습니다. 저자의 패기와 도전은 위기의 순간에 더욱 빛이 났던 것입니다. 저자의 첫 사회생활은 빠른 편이었습니다. 19살의 나이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삼성그룹에 합격했습니다. 저자는 솔선수범의 태도,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소통의 정신으로 회사 내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고졸 출신 최연소로 대리직을 달기에 이르렀습니다. 인생은 세옹입니다. 거침없던 저자의 질주를 가로막은 건 다름 아닌 IMF 사태였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특유의 도전 정신과 패기로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절망하지 않았고 전국 팔도를 누비며 수많은 이들과 만났습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여 성공리에 사업을 성사시켰습니다. 저자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이 또 있습니다. 바로 강연 활동입니다. 광주대, 조선대를 비롯해 관공서 등에서 인맥관리법과 관련한 강좌를 했고 전국의 교정기관을 돌면서 강의와 봉사를 이어왔습니다. 저자의 사람과 더불어 살아온 삶이 강연을 통해 꿰어졌습니다. 이후 저자는 사회활동에 대해 보다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뜻있고 올바른 인사들의 지방선거와 정계 진출을 지원했습니다. 교정활동도 멈추지 않았고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나눔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권력의 부당함에 맞서는 시민들에게 힘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저자에게는 멘토가 여럿 있습니다. 첫 번째 멘토는 저자의 76대 할아버지인 맹자로 교육의 창시자이자 성선설을 주장한 분입니다. 또한 정도 정치에 대한 역설로 잘 알려진 분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도 멘토가 있습니다. 먼저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그의 연설 가운데 국민을 위한이라는 문구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국내 대통령으로는 행동하는 양심을 중요시 여겼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시민의 힘을 믿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른 멘토들이 있습니다. 저자의 선조인 고불맹사성은 그 청렴함으로 인해 후대에도 덕을 남긴 위인입니다. 정도전은 백성을 나라의 근간으로 삼는 민본 사상의 창시자였습니다. 장준하 선생은 본인 인생의 초년은 독립운동으로, 말년에는 독재 정권에 대한 저항으로 보낸 위인입니다. 저자의 인생에 커다란 물줄기가 생긴 건 안철수란 거인과의 조우였습니다. 혁신과
창조적 인재 발탁을 통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그는 단숨에 저자의 멘토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저자는 과거 멘토들의 정신을 이어받은 인물을 안철수 의원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하여 안철수 의원은 멘토이자 동시에 저자 본인의 미래청사진으로 자리매김을 한 것입니다. 저자는 멘토인 안철수 의원을 도와 서울 노원을 선거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복지국가 정치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에 위촉되었으며 새정치연합 전남도당 창립 발기인이 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저자에게는 가슴속 응어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향 화순에 대한 번민이었습니다. 평생 소통을 모토로 살아온 저자에게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고향을 지켜보는 일은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화순과 관련된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들었습니다. 잘못된 행정에는 따가운 지적을, 국민들과의 행사에는 한 명의 일원으로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환으로 이렇게 자서전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책의 제목은 맹환열의 유쾌한 소통이 즐겁다입니다. 저자는 소통이란 단어를 꼭 넣고 싶었다 합니다. 그리고 제목을 지을 때도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진행했다 합니다. 그 결과 스마트한 소통으로 화순의 명예를 찾아오겠습니다. 통큰 소통을 하다 등 다양한 제목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저자를 대신해서 자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책의 제목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지은 것이므로 모두 함께 붙인 제목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음은 저자의 멘토 가운데 한 분이 저자에게 해준 말입니다. 항상 바르게 약자를 위해서 배려해주고 돈 없고 힘없어도 항상 가족과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파이팅! 다른 지인분도 당부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출판 기념회를 축하합니다. 차이와 갈등 속에서도 가치를 만들어내는 소통으로 새로운 희망의 화순 건설을 기대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답하고 싶었다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갱이처럼 낮은 자리에서 받드는 삶을 살겠습니다.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배워할 게 많습니다. 그러니 많은 지도와 자문을 부탁드립니다.